살면서 가끔씩 힘들고 속상한 날 있죠.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나서 좀 위로도 받고 또 긍정의 에너지도 좀 받고 싶은데 그 상대방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잘못 만났다간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오늘뿐 아니라 한 며칠째 좀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선뜻 누군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여러분들하고나 이런 얘기 나누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 힘든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떻게 대해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건지, 그동안 뭐 반복적으로 이런 부딪혔지만 깊게 생각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이따 저랑 이런 생각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은 마음이 많이 힘든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예의를 갖추느라고 화장하고 뭐 그럴 겨를도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발랐어요. 예, 제 체면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격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과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질환지교를 꿈꾸며 나오는 그런 친구 사이처럼 늦은 밤에 제가 슬리퍼를 끌고 가도 또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고 부은 얼굴로 여러분을 찾아뵈도 여러분 이해해주는 그런 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봐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예의를 갖췄다는 말씀 드리고요. 속은 참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대해줬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됐는지, 그거를 그 역할을 오히려 힘든 사람이 왔을 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위로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예로 저희 남편이 말이 되게 없거든요. 저 오늘 남편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점도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거 10가지 있어도 안 좋은 그 하나가 생활 속에서 부딪힐 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친한 친구길래 상황도 알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나 남편 때문에 요즘 되게 힘드네. 말이 너무 없어서 도대체 갑자기 요즘 더 화가 나고 그래. 나도 소통 잘 되고 말 잘해주는 그런 남편하고 좀 살면은 좀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방법을 제시해주는 친구는 없지만 만약 여기다 대고 야 그러면 말 잘해주는 이혼하고 말 잘해주는 남편하고 한번 살아볼래? 그렇게 살아봐 라든지,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야 요즘 남자들 다 그래 해도 저는 그래 요즘 남자들이 다 말이 없다 그래도 같이 있어도 하루 종일 말 안 하는 그런 수준이니 묻고 싶고요. 또 나도 일주일째 지금 남편하고 말 안 하고 있어 이럴 때, 아니 너는 일주일 전에는 말했나 보지? 나는 한 번 20년 넘도록 그렇게 말이라는 소통이 안 돼서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일주일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 속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은경아 그러면 너 한번 진지하게 남편하고 술 한잔 하면서 분위기 잡고 말 없어서 힘든 부분을 얘기해보고 해달라고 좀 부탁해봤니? 이때도 여러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말 없다는 게 뭐 화가 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 반응이 아니라 성격은 무의식이잖아요. 성격 때문에 나오는 거는 아무리 옆에서 교육으로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 교육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 없이는 상대방의 그 습관을 바꾼다는 거, 성격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왜 안 해봤겠어요. 대화법 강의하는 제가 20년을 옆에서 이렇게 쫑알쫑알 떠들어댔겠죠? 안 바뀌더라고요. 이럴 때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말들이 결국은 저한테 또 충고해주고 자기가 써먹어서 효과봤던 방법의 조언들, 또 평가,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성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힘든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감정을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요. 그래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어쩌라고 나도 몰라서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감성과 이성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내가 받았을 때 이러는, 오히려 만약에 친구가 그래 정말 성격 차이로 참 힘들었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건 계속 사는 내내 힘들었을 텐데 너 장하다. 너니까 살았어 라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면 그냥 말없이 방법을 모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고 있어줬으면. 어떨 때 여러분 왜 위로를 해주고 힘을 내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반응이 열정도 활기차고 저한테 막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데 힘내 기운내 마음 내려놔 막 이런 것도, 특히
특히 마음 내려놓으라는 말 많죠. 마음 비워야 산다 이런 거. 어떻게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내려놓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그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닐까요? 그것도 조언이라고 들면 속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결국은 어떤 판단이나 그 조언이나 이런 거잖아요. 어쩌라고 나도 그걸 몰라서야? 몰라서는 아닌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내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을 듣기도 어렵고 나도 그 사람한테 해주기도 어려운 거죠. 참 제가 요거 좀 준비했는데, 그 제가 침묵도 사랑입니다는 요 마스크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침묵도 사랑입니다. 최은경의 행복 만들기. 요거 제가 메르스, 예전에 메르스 때 비쌌어요. 그때 마스크 파동으로. 그때 하필이면 그때 비싸게 이 마스크를 찍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라는 것은 뭐 옳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입 다물라는 그런 침묵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이렇게 힘든 부분 내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침묵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힘든 부분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공감 차원의 침묵. 그래서 여러분, 저 이때 이제 요걸 이제 대화법 때 제가 썼던 건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방법 모른다면 차라리 침묵이 공감일 것 같은 거. 그리고 진정한 건 그 제가 에너지를 받는 거는 이성적인 아까 같은 그런 데서 제가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에너지를 생성해서 내 삶을 내가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상대도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고 나도 상대방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결국 공감대화법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생각나길래 아까 준비해 놨어요. 뭐 책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공감에 대한 그 구절인데, 작년인가? 제가 이제 학교에 그 인성교육 들어갔을 때 읽었던 책이에요. 같이 교재는 아니 같이 한번 읽어봤던 책인데, 요 부분 읽어봐 드릴게요. 칼 로저스, 비지시적 상담의 그 대표자죠. 그 칼 로저스가 말하는 공감의 효과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려 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으면서 내 말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줄 때에는 정말 기분이 좋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이해해주면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암담해 보이던 일도 누군가가 진정으로 들어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일도 누군가가 잘 들어주면 마치 맑은 시냇물 흐르듯 풀리곤 한다. 그러니까 해결해 주려고 개입했을 때 상대방한테 주는 효과보다 공감해주고 들어줬을 때 그 문제를 그 본인 자신이 잘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해결 방법도 스스로 찾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제가 책을 뭐 잘 읽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 재미있거나 하는 저 영상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 정리했던 이런 소소한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여러분도 우리 살면서 그냥 지나치고 다 알지만 지나치고 자세히 보지 못하는 일들, 근데 자꾸자꾸 부딪히게 되죠. 소소하게. 급하진 않지만 한 번쯤은 들여다본다면 사는 내내 도움될 듯한 그런 생활 속 어떤 생각 정리 같이 해보는 그런 제 영상이 되고,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 속에서 생활의 돋보기라고 표현해 볼까요? 잠시 멈춰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 정리하는 채널. 예, 오늘도 재미는 없지만 제 영상 함께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저는 이런, 이것도 평가랑 판단인가요? 분명히 내적 성찰, 그 어떤 성찰이 높으신, 성찰 지수가 높으신 분들일 것 같고요. 삶을 숲이라는 전체를 한번 보시려고 하는 그 고도의 정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 믿어요.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거는 인내심도 대단하시고요. 분명히 성찰 지수가 높은 사람만이 결국은 성공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성공하실 거라 믿어요. 다음번엔 여러분 제가 이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고 소통하는 이야기라서
그 순간에 하지 않고 이제 뭐 화장하고 뭐 꾸미고 예쁘게 보이려고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 고민돼요. 뭐 정보를 알려드리거나 하면은 준비하고서 준비되어진 자료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만, 이건 제가 거의 정말 편집, 이 컷 편집 없이 여러분과 그냥 이 순간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해야 되거든요. 예, 말은 길었는데 이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부터 깊은 내면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인연 만들고요.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주 중요하거나 급한 건 아니지만 제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지나가면 지나칠 수 있는 그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는 저 최은경, 당신의 소울메이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제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제가 느끼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함께해요. 지금까지 재미없는 이야기, 그래도 인내심과 당신의 그 인격의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울메이트 최은경이었습니다. 태우야, 비비탄총, 그래서 아빠랑 같이 지금 산 거야? 인터넷으로? 엄마 손에 그리고 나 진짜 슬펐었어. 형들이 뭐가? 아니, 그게 아니라 형들이 다 갖고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나만 못 사고,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그 형들이 산 걸 꼭 사야 되냐고, 또 나중에 좋은 거 돈 모아서 다른 거 사라고 그랬는데, 나는 진짜로 그게 갖고 싶었는데 엄마는 진짜 엄마 말이 맞긴 한데 진짜 그런 말을 애들이 들으면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태우도 엄마가 그렇게 말해 속상했구나. 그러면은 엄마가 태우가 갖고 싶어 할 때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 태우만 없어서 혼자서 놀았구나.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잘 못 사줬어.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말했어야지.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마워. 엄마를 깨우쳐주는 엄마의 스승이야, 태우는. I love you. 미안해, 마음 아프게 해서. 괜찮아.